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부 이용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분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인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이미지를 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밍들을 한데 묶어놓은 걸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를 설치해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이미지들이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것, 이 분류기를 생성해보는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지 분류의 이해입니다. 먼저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 출결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어떤 학교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학교가 있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3명입니다. 이 3명의 이름은 각각 존, 케인, 메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의 사진과 그에 대응하는 이름은 소위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저 사진에 해당하는 존, 두 번째 사진에 해당하는 것이 케인, 이렇게 값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라벨이죠. 자, 라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태그를 보통 라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라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라벨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라는 의미의 answer 혹은 태그,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니까 출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 이 출결 시스템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앞으로 열흘 뒤에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실제 그러니까 학교에 왔는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을 AI 모델링, AI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AI 모델은 사실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을 분류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남녀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물의 관점에서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 개, 또 새 등도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전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표정 역시도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person의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죠. 어쨌든 이 출결 시스템은 사람을 분류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 지금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새로운 인풋이라는 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날짜에 따른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출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왼쪽 편에 있는 무표정한 얼굴 또는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들밖에 없는데 오른쪽 편의 새로운 인풋들은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모델은 사실 왼쪽 편에 있는 저 무표정 또는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을 가지고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인풋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들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저 새로운 인풋들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변화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메이크업이 포함될 수 있죠. 또 남녀 구별 없이 또 성형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얼굴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와 같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다양한 표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표정 변화 역시도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모델은 이 변화에 대응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틀차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누구일까? 이미지 단위에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게 되고요. 그 이미지를 찾고 나서 그 사람에 해당하는 게 누구인지 바로 이어져 있는 이 answer, 라벨, 존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이라는 아이가 출석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석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분류라는 건 어느 과정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3명 중에 이 3명 중에서 누구랑 가장 가까운지를 분류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6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X축과 Y축의 값으로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데이터가 0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 데이터는 2개의 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니까 2개의 검정색과 4개의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남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축과 Y축에 이러한 데이터를 플라팅을 해봤습니다. 순서대로. 자, 이렇게 플라팅을 하고 나니까 완벽하게 분홍색과 검정색을 나눌 수 있는 선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선이죠. 인공지능은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동작하는 것은 이러한 선을 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을 인공지능 모델링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저 모델링 된 선을 찾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인풋이 어딘가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이러한 지점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저 기준선을 근거로 해서 이 친구는 바로 분홍색 영역에 놓여져 있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 편 어딘가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검정색 영역의 영역 혹은 클래스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6개의 점을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죠. 누구를 위한 학습이냐면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인 거예요. 6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서 이 선을 찾게 되고요.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센서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시에 반응을 해서 빛의 세기를 기록을 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빛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컬러 모델이 필요한데요. 제일 많이 활용되는 모델이 바로 RGB 컬러 모델입니다.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애디티비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셀로판지들 덧대면 색깔 오른쪽과 같이 뭔가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관점처럼 여러 개의 RGB 색상이 합쳐져서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큐브가 보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얼마만큼의 포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집니다. 만약 블루와 그린은 아무런 포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레드만 오직 100%의 포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림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린의 경우에도 두 색상은 전혀 포션이 없는데 그린만 오로지 100%를 표현하고 있다면 녹색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외에 빨간색과 녹색, 그 다음 파란색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색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셀로 반지처럼요. 그래서 예제를 들어놨는데 만약 레드 100%에 블루 100%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홍색, 마젠타 색상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은 아래 꽃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R, G, B 각각이 얼마만큼의 포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아래쪽 그림에서 꽃에 해당하는 요 빨간색 영역은 누가 보더라도 빨간색이 가장 포션이 높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셀로판지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크게 나타날수록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션이 높구나. 자, 반면에 주변에 있는 이 풀숲 영역은 다 녹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은 거의 나오긴 나오지만 어두운 편이죠. 결과적으로 녹색에는 빨간색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구나. 완벽하게 찐 녹색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빨간색이 관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녹색 관점도 마찬가지죠. 녹색 관점에서 보면 이쪽 꽃의 꽃잎의 끝부분, 끝자락이 상당히 많이 녹색이 반영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주변부에 있는 풀숲, 풀잎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셀로판지도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파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강한 포션을 잡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미지 한 장은 이렇게 RGB 채널로 표현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매번 다루고 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그 관점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RGB 각각의 셀로판지가 있고요. 각 셀로판지가 모두 동일한 색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별로 다양한 색상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션은 위치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위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끼리의 값을 비교해서 만약 빨간색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높다면 빨간색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녹색이 가깝다면 녹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로 픽셀이라는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픽셀이라는 건 요 각각의 한 점을 의미합니다. 한 점씩.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해상도 높은 텔레비전을 많이 선호하실 거예요. 자, 해상도가 높다는 건 픽셀 수가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만약 표현을 할 때 5개로 표현해야 되는데 픽셀 수가 1개밖에 없다면 5개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영상이 흐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 픽셀, 화소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미지이구나. 그리고 각각의 픽셀들, 이러한 픽셀들은 RGB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제를 들은 게 200G에 해당하는 것이 값이 다른 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색상은 그린 녹색에 가깝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0부터 255까지의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까 100%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100%라고 한다면 255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0%는 0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바로 similarity입니다. 자, 유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출결 시스템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인풋 이미지가 기존에 있던 이미지랑 누구랑 제일 가까울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imilarity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시죠. 자, 전현무 씨는 개랑도 닮았다 그러고요. 또 추신수 씨랑도 많이 닮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때도 닮아 보입니다. 또 아래쪽에 백종원 씨는 뭐 시추랑 닮았고 김범수 씨는 진돗개랑 닮았다, 뭐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는, 우리 눈은 바로 즉각적으로 두 사람이 닮았네. 얼마큼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컴퓨터는 우리 시각만큼, 우리의 뇌만큼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비슷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0이라면 어떤 닮음의 정도가 0이라면 이 사람들은 진짜 안 닮은 걸 거고, 만약 1이라면 100%라면 이 두 사람은 완벽하게 동일한 사람일 거야 라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similarity나 distance를 활용하게 되는데, similarity는 유사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distance라는 것은 거리를 의미하죠. 만약 나랑 비슷하다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나하고 상당히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랑 유사한 거죠. 거리는 가깝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최종 결과에서는 이 similarity를 이용해서 과연 이 두 개의 사진이 주어졌을 때 얼마큼 이들이 가까울까 혹은 유사할까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 김범수 씨하고 백종원 씨 간의 거리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거리가 클수록 닮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시주하고 백종원 씨는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